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리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서진이 분노에 휩싸인 채 성큼성큼 들어서죠.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차갑게 울립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진우와 유라가 프로젝트 자료를 펼쳐놓고 업무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둘의 거리가 묘하게 가깝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라에게 다가가죠. 찰싹? 서진의 손이 유라의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유라는 깜짝 놀라며 뒤로 비틀거려요. 감히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워! 서진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되어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지죠. 어포 용지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집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멍하니 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죠. 진우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주저앉습니다. 유라는 뺨을 감싸며 뒤로 물러나죠. 눈물이 핑 돕니다. 서진은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갑니다. 뒤에 남겨진 건 어수선한 서류들과 당황한 사람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터져버린 진실뿐이었죠. 오늘은 전주에 거주하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서진의 삶은 그야말로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곤 했어요. 1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엄마, 나 일어났어요. 큰딸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살 작은 딸 지은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비비적거리며 세수를 하고 11살 민지는 제법 의젓하게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진은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함께요.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이 서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뭐 해요? 지은이가 젓가락질을 하며 물어보면 서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미용실 가서 손님들 머리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너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진우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우리 딸들 오늘도 예쁘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렇게 가족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서진에게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서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향했어요. 헤어 서진이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미용실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시작해서 벌써 7년째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진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서진이었어요. 손님들은 서진을 믿고 맡겼습니다. 서진 원장님이 해주시면 항상 예뻐져요. 오늘도 이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손님과 나누는 대화도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로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먹을 식사를 생각하며 혼자 먹는 점심은 대충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주로 주부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시간을 내서 오는 분들이었어요. 서진과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라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 하소연을 들으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요. 하지만
그때의 서진은 진우의 야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면 서진은 미용실 문을 닫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면 서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뭐 배웠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민지는 수학 문제를 다 맞췄다고 자랑했고, 지은이는 친구와 놀았던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어요. 집에 도착하면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는 것이 서진의 일과였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해서 번갈아가며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지? 냉장고를 열어보며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도 나름 즐거웠어요.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요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진우가 퇴근하면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서진이가 제일 고생 많아? 진우가 서진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할 때마다 서진은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아요. 회사 일 힘들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우의 승진을 위해 서진은 회사 상사들 집들이에 갈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진우의 성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알아보고 진우와 상의해서 정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신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학부모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엄마는 정말 열성적이세요. 다른 엄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뿌듯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큰딸 민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이야. 미용실도 하고, 우리도 돌봐주고, 아빠도 챙겨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진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진우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차를 마시거나 함께 TV를 보는 소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진우가 건네는 한마디에 서진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의 서진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두 딸,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까지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진우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서진도 금방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변화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진우의 퇴근 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1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서진이 물어보면 진우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팀장이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서진도 진우가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책임감 때문에 바쁠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 되었어요. 급기야는 매일 늦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또 회식이야? 응, 부서 회식이 좀 많아졌어. 새로운 직원들도 있고. 진우의 대답은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늘어났어요. 평소에는 토요일 오전에 잠깐 나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토요일 하루 종일, 때로는 일요일까지 나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주말에까지 일을 해야 해? 서진이 섭섭한 마음을 담아 물었을 때 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조금만 참아줘. 서진은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언제 와? 지은이가 물어볼 때마다 서진은 같은 대답을 해야 했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늦을 거야. 우리 먼저 먹자. 결정적인 사건은 큰딸 민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주문하고 가족들이 모여 생일상을 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신, 민지 생일 잊지 않았죠? 물론이지. 그날은 일찍 들어갈게. 진우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생일 당일 진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민지는 아빠를 기다리며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와야 촛불 끌 수 있는데. 민지의 말에 서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애들이랑 놀아줄게. 서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해보자. 민지의 생일은 아빠 없이 치러졌어요. 서진은 혼자서 촛불을 끄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가 집에 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진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급한 일이었다면 전화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서진은 진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화면이 보이게 놓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뒤집어놔? 서진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아, 불빛이 눈에 거슬려서.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습관은 없었거든요. 카톡 알림음이 울려도 바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곤 했는데 이제는 한참 후에 확인하거나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메시지 안 봐도 돼. 회사 일이야. 나중에 보면 돼. 하지만 서진이 보기에는 회사 일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우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았어요. 새 넥타이를 사거나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새 넥타이네. 아,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또다시 회사 때문이라는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우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서진은 거실에 놓인 진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렸어요. 잠깐만. 서진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은이 생일이었어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였습니다. 카톡을 열었을 때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화창 목록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유라. 누구지? 이 사람은? 서진은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최근 대화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그래, 좋지. 단순한 동료 사이의 대화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을 리도 없고 대화 톤이 너무 친근했거든요. 서진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회식 사진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진우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진우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서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자연스러운 척 TV를 봤습니다. 뭐 봐? 진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서진은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그냥 드라마 보고 있어.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유라라는 이름과 그 사진 속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서진은 진우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진우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회식이라고 할 때마다, 주말에 나갈 때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진우를 기다리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결국 그 확신은 6개월 후, 오늘 이 순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진이 진우의 회사로 찾아가게 된 것도, 그 여자에게 뺨을 때린 것도 모두 이 6개월간 쌓여온 의심과 분노 때문이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전 차유라가 마케팅 부서로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새로 배치된 팀원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차유라 대리입니다. 이혼 후 1년간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거예요. 인사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귀에 남았어요. 요즘 자신의 결혼 생활도 뭔가 권태롭게 느껴지던 터였거든요. 첫 대면은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유라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어요. 진우는 팀장으로서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우 팀장입니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첫 2주 동안은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라는 복귀 적응 기간이었고 진우는 새 팀원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썼어요. 특별한 감정이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부서 환영 회식이었어요. 유라의 복귀를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진우는 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사실 진우는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서진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빨리 끝내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자리를 지켰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2차로 가자고 했지만 진우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봐요. 하지만 유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찍 들어가려고요. 아직 체력이 완전히 회복 안 됐어서. 그렇게 둘은 함께 회식장을 나왔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택시 타실래요? 방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유라의 제안에 진우는 자연스럽게 동의했어요. 실제로 집 방향이 비슷했거든요. 택시 안에서의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업무 이야기였어요.
복귀하니까 어때요? 적응 잘 되시나요? 아직은 좀 어색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궁금해졌어요. 휴직 기간 동안 뭐 하셨어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혼 정리하고 마음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택시 안의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진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는 기혼자인 자신에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애매한 영역이었거든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유라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혼자 사니까 자유롭긴 해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말에 진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유롭다는 말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요즘 집에서 느끼는 답답함 때문이었을까요? 자유롭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지네요. 진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유라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기혼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진우는 당황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유라의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내릴 때 유라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팀장님, 별 말씀을요? 푹 쉬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왜인지 진우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유라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일찍 오네? 회식은 어땠어? 괜찮았어? 새로운 직원 환영하는 자리였어. 진우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진우와 유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업무상 대화가 늘어났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유라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고 진우는 팀장으로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해요. 하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어요.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취미나 관심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팀장님은 취미가 뭐세요? 별로 없어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것 정도? 그 답변에 유라는 살짝 웃었어요. 정말 모범적이시네요.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유라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서진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한 달 후에 또 다른 회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술자리에서 유라가 진우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떨어진 자리였어요. 팀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유라의 관심 어린 시선에 진우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표정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하지만 유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그 질문에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근 들어 집에서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혼 남성들 표정 보면 알아요. 저희 남편도 그랬거든요.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유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처음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져요.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유라의 말이 진우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어요. 요즘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요즘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진우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라의 공감 어린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요즘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맨날 똑같은 일상이라. 그 말에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재미없는 거였나 싶어요. 혼자 사니까 자유롭긴 한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유라의 고백에 진우는 또 다른 동질감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도 둘은 함께 택시를 탔어요. 이번에는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결혼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유라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말을 들으며 진우는 부러웠어요. 자신도 그런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집에 가면 뭔가 의무감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유라가 말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진우는 망설였어요. 집에서 서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외로운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커피 한 잔만요. 그렇게 진우는 유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유라의 집에서 보낸 그 밤 이후 진우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감춰야 할 비밀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라와의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서진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을 때 진우는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스케줄이었는데도 일찍 나간다고 했습니다. 유라를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유라를 마주쳤을 때 둘 다 어색했어요. 어제 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유라의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는 팀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시선 교환은 계속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라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 제안에 진우는 고민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둘이서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유라의 말에 진우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유라가 어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유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 후회하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진우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요. 복잡해요.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유라와 보낸 시간이 좋았다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저도 복잡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유라의 고백에 진우는 안도했어요.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서로 외로웠던 거잖아요. 유라의 말에 진우의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맞았어요. 서로 외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둘 다 어른이고. 하지만 집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하고.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둘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만남은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만남은 일주일 후였어요. 진우는 서진에게 야근이라고 말하고
유라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서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진우의 가슴이 찔렸어요. 10년 동안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야근이야? 요즘 너무 많지 않아? 서진의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집을 나선 진우는 유라와 만났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힘들었죠? 거짓말하는 게. 유라가 알아차린 진우의 심정을 말해줬어요. 네, 처음이라 어색해요.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유라는 이혼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와의 시간은 달랐어요.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나니 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이 집에 가면 난 혼자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 할 때 유라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줘요. 그 말에 진우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유라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집에서 기다리는데. 서진이가 기다린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더 필요해요. 유라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결국 더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진우의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야근, 주말 출근. 유라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들이었어요. 오늘도 회식이야.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볼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서 회식이 좀 많아졌어. 새로운 직원들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유라와의 시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라와 있을 때만큼은 남편도 아빠도 아닌 그냥 박진우였거든요. 진우는 유라와 있을 때 자유로웠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둘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어요. 때로는 저녁 식사, 때로는 주말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이한테는 말 안 할 거죠? 유라가 가끔 확인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해.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서진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일상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서진과 대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지 않아? 서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 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이야.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유라도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만나기, 주말에도 만나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유라의 제안에 진우는 고민했어요. 주말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었거든요.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요? 가족들한테. 회사 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유라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진우는 서진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회사 나가야 할 것 같아. 주말에까지 일을 해야 해? 서진의 섭섭한 목소리에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렇게 진우는 주말에도 유라와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연인들처럼요.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마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의심스러운 눈빛, 아이들의 기대하는 시선. 아빠, 오늘 뭐 했어요? 민지가 물어볼 때마다 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어.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민지 용돈도 생기지? 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점점 더 많은 감정적 의존을 보였어요. 진우가 집에 가려고 하면 붙잡았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너무 외로워요. 유라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유라가 더 의존적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유라 사이에서 진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우에게 유라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유로움과 설렘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우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 밤에는 유라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남자. 하지만 그 모든 비밀이 서진의 등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또 야근이라는 말에 서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요즘 너무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알겠어. 저녁은 먹고 해.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진우의 노트북에 메신저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아빠 노트북이네? 민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빠가 깜빡하고 안 가져가셨나 봐. 서진은 별일 아닌 듯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아이들을 재운 후 서진은 조심스럽게 진우의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지은이 생일이었어요. 카톡을 열었을 때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유라와의 대화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시간 전까지 대화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평소 그 카페에서 봐요. 알겠어요. 오늘도 늦는다고 하셨죠? 응, 야근이라고 했어.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야근이 아니라 유라와의 약속이었던 거죠.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도.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서진이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대화 내용들이 서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명백히 불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유라가 보낸 사진들 중에는 둘이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친밀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찍은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며 찍은 사진,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노트북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의심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서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우가 또 야근이라고 하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금요일 오후 예상대로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아마 10시는 넘을 것 같아. 서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어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에게 부탁하고 서진은 진우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케팅팀 박진우 팀장 계신가요? 아, 박 팀장님요? 오늘 6시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말에 서진의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야근이 아니라 유라와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서진은 진우가 자주 간다고 했던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들을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3번째 카페에서 그들을 발견했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진우와 유라였습니다. 서진은 카페 밖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진우가 유라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유라가 진우에게 기대는 모습,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우의 얼굴과 유라의 얼굴이 모두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이 카페를 나와서 근처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서진은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울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6개월 동안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온 진우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유라에 대한 분노가 말이에요. 그날 밤 진우가 집에 들어온 건 11시였습니다. 약은 어떻게 됐어? 서진이 일부러 물어봤을 때 진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힘들었어. 회의가 길어졌네. 그 거짓말을 들으며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주말 동안 서진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 행동에 옮길지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서진은 결정적인 행동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의 결과가 바로 오늘 진우의 회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의 의심과 고통, 그리고 확실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오늘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유라의 뺨을 때리고 서진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간 후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진우와 유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른 팀원 3명도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대리와 이 과장, 그리고 신입사원 정혜진까지 모두가 이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에요? 김대리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난입한 여자가 유라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나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은 채로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팀장님,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진우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유라는 뺨을 감싸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누구예요? 신입사원 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김대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럼 팀장님이랑 유라 대리가 이 과장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여러분을 끌어들이게 되어서.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명백히 불륜 관계가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이 과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불륜이었구나. 어떻게 회사에서 그런 일을. 회의실에는 진우와 유라만 남았어요. 어수선하게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둘은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우가 중얼거렸을 때 유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라 당신 부인이 미쳤나 봐요. 갑자기 와서 때리다니. 하지만 진우는 유라를 탓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관계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좋아해서 만난 거잖아요. 유라는 끝까지 자신들의 관계를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 순간 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급인 최 팀장이었어요. 박 팀장, 유라 대리, 둘 다 인사과로 가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 진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최 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인사과에서 해. 지금 당장 가봐. 그렇게 진우와 유라는 인사과로 향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회사를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해버렸구나. 서진은 진우에게 30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진우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인사과 조사를 받고 있을 거라는 걸 서진도 예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속이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큰딸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일이 일찍 끝나서 서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거든요. 아빠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서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일이 좀 바빠서 늦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늦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오늘 밤에는 집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진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서진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서진은 차갑게 답했어요. 할 말 없으면 하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사과에 서진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회사에서 인사과 조사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들어오지 마. 서진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진아, 아이들은?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말이에요. 일주일 후 진우와 유라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둘 다 해고 처분이었어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즉시 해고. 인사팀에서 통보받은 순간 진우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개인 짐을 챙기며 회사를 나오는 길,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외면했습니다. 유라는 이미 며칠 전에 짐을 챙겨 나간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책임지세요. 그 문자를 본 진우는 허탈했어요.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얼굴로 가족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잘렸지? 서진의 첫 마디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소문 다 났어. 미용실 손님 중에 당신 회사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온 동네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서진은 진우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야. 그 말에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아, 제발.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6개월 동안 속이면서 이제 와서 제발이라니? 진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 하지만 서진이 잠시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이혼도 못하겠어. 그 말에 진우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럼
착각하지 마. 이혼은 안 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에서 나가 별거 하자. 아이들한테는 아빠로 남겨둘게. 하지만 내 남편은 아니야. 진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보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일주일 안에 나가. 집은 나랑 아이들이 쓸 거고, 당신은 따로 살아. 서진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만나는 건 막지 않을게. 진우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날 밤 진우는 짐을 쌌어요. 10년간 살았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언제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지만 당분간 수입이 없을 상황이라 절약해야 했어요. 원룸에 짐을 옮기면서 진우는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에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재취업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불륜으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되자 진우는 일용직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서진이 약속한 대로 아이들과의 만남은 막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다른 집에서 살아? 민지가 물어볼 때마다 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일 때문에 그래. 조금 있으면 다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작은 딸 지은이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집 구경시켜줘. 진우는 초라한 원룸을 보여주기 부끄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밝게 행동했습니다. 아빠 집은 작지만 아늑하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서진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진우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만 할 뿐이었어요. 잘 놀았어? 응. 아빠랑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갔어. 그래. 들어가서 씻어. 서진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우는 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후회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어요. 6개월간의 불륜이 10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밤마다 진우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서진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고 언젠가는 서진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재취업 준비를 계속하면서 일용직도 병행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과 진우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서진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미용실을 운영해야 했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낸 후 미용실로 향하는 루틴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진우가 도와주던 일들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아이들 학교 행사, 병원 데려가기, 숙제 봐주기까지. 서진은 때로 지쳐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했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예전보다 깊어졌습니다. 진우가 있을 때는 세 명이 함께 대화했지만 이제는 서진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가끔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일이 바빠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주말에 만날 수 있잖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모두 말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미용실에서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서진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 원장님,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하죠. 이제 제가 다 해야 하니까.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우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10년간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곧 유라와 함께 있던 진우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에 대한 분노, 가정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가 말이에요. 한편 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육체 노동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는 항상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다른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형은 애들 몇 명이에요? 2명이요. 딸 2. 지금도 같이 살아요? 그 질문에 진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따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묻지 않는 동료들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쓸쓸했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서진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원룸에서 혼자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진우는 매일 재취업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자신의 전공 분야인 마케팅 직종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넣었지만 여전히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 기회를 줬지만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번번이 탈락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가요? 그 질문에 진우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불륜으로 해고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말에 아이들을 만날 때가 진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그리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오늘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동안 진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싼 곳은 갈 수 없었지만 공원에서 같이 놀거나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서진과 마주쳐야 했거든요. 잘 놀았어? 서진이 아이들에게만 말을 걸 때 진우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진아, 진우가 말을 걸려 하면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세요. 그 차가운 반응에 진우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항상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서진의 완고한 태도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진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끔 유라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해 봤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일탈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유라와의 관계는 현실 도피에 불과했던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은 서진과 아이들이었다는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을 되찾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했고 서진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서진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진우는 가족 사진을 보며 잠들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서진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진우를 미워하면서도 때로는 그리워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진우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끈이 여전히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